미국에 북한 목숨을 잃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9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75일 만입니다. 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기 기자.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고각 발사돼 고도 4,500km로 960km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행 고도로 봤을 때 정상각도로 발사됐다면 이 미사일이 사거리 10,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급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2차례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늘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청와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 소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사일 발사 2분 뒤인 3시 19분 첫 보고를 했고 이후 한 차례 더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늘까지 11번째로 청와대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육해 공군이 동시에 적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지 6분 만에 진행됐고요. 육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 해군은 해성2라고 불리는 함대지 미사일, 또 공군은 스파이스 2000 공대지 미사일을 각각 발사해서 가상의 적 도발 원점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북한이 2달 넘도록 잠잠하다가 기습 도발을 감행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건 지난 5월 15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9형을 발사한 지 75일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달 넘게 도발을 자제해 왔는데요.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국면 속에 도발을 일단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심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엔 판문점 공동 정비구역에서 북한군 한 명이 귀순하는 일이 발생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로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오늘 북한이 73적의 미사일을 발사한 건 전면적인 대결은 피하고 한미 군 당국의 경계 태세를 떠보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정성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도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현우석 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는데요. 구체적 발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아직 비행하고 있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말해서 북한의 도발에 긴박하게 대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급으로 평가했죠? 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지금까지 어떤 미사일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이 미사일은 북한 사인리에서 발사됐고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닝 대변인은 다만 이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북미 항공우주사령부가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외교적 옵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협상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원섭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반응과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지사 연결하겠습니다. 금기정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도 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요. 아직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을 비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영 신화통신이 한국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고요. 주요 인터넷 매체들도 같은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선 70일 넘게 북한이 잠잠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숭타오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평양에서 귀국하면서 도발 가능성이 예견됐었습니다. 중국은 숭타오 특사의 귀국 당일 베이징 평양 간 국영 항공사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어제는 접경 지역을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북한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 도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그 사드 보복 조치로 그동안 규제를 해왔던 한국행 단체 관광 일부 허용했다는 소식. 자, 제한적으로 허용했고요. 롯데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중국의 지방정부 여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단체 관광 문제를 놓고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시와 산둥성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하이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 정부들은 단체 관광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일부 허용한 건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5일 전면 금지 이후 8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당국은 단체 관광 일정에 롯데호텔 숙박과 롯데 면세점 쇼핑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안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 밖에 크루즈나 전세기를 이용한 단체 관광은 하지 못하게 했고 온라인 관광객 모집도 금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사드 반대 입장과 중국 국내 여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이징과 산둥 두 지역의 여행사들이 관련 상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 관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긴급 강요 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북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강명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3시 18분쯤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과 오노데라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사일은 북한의 평안남도 평성에서 발사돼 최고 고도 4,000km로 약 1만 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은 53분간 비행해 새벽 4시 11분쯤 아오모리현 서쪽 250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화성 14호의 대량한 미사일로 ICBM급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2얼러트를 발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계 강요회의를 열어 정보 수집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평화 해결의 의지를 짓밟은 폭거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미열입니다. 네, 유럽연합은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적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오늘 새벽 이렇게 말하고 이번 발사는 추가적인 중대한 도발이며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새벽 북의 미사일 도발 배경 그리고 향후 미칠 파장을 전문가 인터뷰로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사일의 정밀 분석 및 평가. 자, 화성 14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화성 14형 가능성이 우선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제 사거리가 이전 화성 14형보다 한 500km 정도 더 나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미사일 고도가 한 4,500km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네. 지난번보다는 거리상으로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이번에 발사가 됐다. 네. 화성 14형 가능성은 거의 저희 화성 14형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역대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게 발사했고 고도가 4,500km라서 이것이 네네. 이제 사거리가 최대 13,000km까지 뻗칠 수가 있어서 미국 전역이 바로 오늘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탑재돼서 핵탄두가 날아간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 미국 당국은 이렇게도 분석을 하던데 말이죠. 그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사일 이번 발사가 고각 발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미사일 발사에 실제 그 비행 사거리가 960km 정도였고 또 일본의 아오모리 해변에 250km에 근접한 네. 일본 그 배터리 경제 수익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고각 발사할 경우에는 그 미사일 가장 높이 올라간 그걸 곱하기 한 3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000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0km 정도가 가능한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사일의 완성 체계, 그러니까 ICBM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네. 목표 지점에 탄도가 예절을 이루면서 투하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미군 당국이나 일본 정보 당국에서도 아직 그 부분은 북한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ICBM이 아니라 ICBM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정확한 탄착 지점이 형성되느냐.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네바다 사막에 떨어지는 것과 LA나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지는 것은 완전히 전략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북한 의도한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관련돼서 북한이 이걸 확보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고열, 고압, 그다음에 고충격이 발생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견딜 수 있는 합동 기술을 북한이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오늘 지금 발사도 정확하게 최종 확인돼야 됩니다만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북한이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북한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우선 감정 결론을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평남 평성 4.1년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이것은 이제 평성 쪽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평성은 우리로 치면은 서울 위에 있는 구리시나 이런 정도입니다. 의정부나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평양과 붙어 있는 곳이고 원래 평성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평양을 둘러싸는 성 이런 의미로 북한이 1950년대에 만든 그런 시입니다. 네. 그 이전에는 평성이라는 존재가 없었거든요. 사실상 평양 외곽이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지역들 중에 하나다. 북쪽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평성에 쏘았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평양 근처에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난번 순환비행장이 있습니다만 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기술적인 난이도를 상당 부분 극복한 상태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 북한이 서해안 지역에서 쏴야 동해안 지역으로 고각 발사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ICBM급 미사일 발사는 통상 서해안 지역에서 쏜다. 평상을 선택한 것은 어쨌든 북한이 어떤 지역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보여준 이런 차원의 행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번째고요. 그렇지만 네. 이제 지난 9월 이후로 75일간 잠잠하다가 오늘 도발을 했습니다. 네. 그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도 될까요? 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테러 경기 재지정을 최근에 미국이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의 모습이다 이런 해석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숭타오 중국의 당대 연락부장, 네. 공산당 연락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만 사실상 중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특히 미국이 강한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북한이 거기에 맞대응한다 이런 차원에서 벼랑 끝 전술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술적인 수준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 또 그것을 기술적인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미사일 발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보면은 북한이 이제 동계 훈련도 곧 실시하게 되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 군부 내에서 지금 이제 또 황정서 전 정치수장이 또그 책벌 당하고 이런 내부에 좀 더 그 내부의 결속을 취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끌어들이는 이런 차원에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 속보를 보니까 말이죠. 일본 NHK 방송은 그 네. 탐착 지점이 일본 아오모리 250km 서쪽이 아니고 210km 서쪽이다. 그만큼 아오모리에 더 다가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 한 발이 아니고 세 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보도가 있는데 어느 게 네. 맞는지 그거는 좀 더 정밀 분석 후에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10km 지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일본으로서는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일본 열대에 더 근접하는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 발이냐 한 발이냐 하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한 발 발사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세 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한 발로 날아가다가 탄착 지점 직전에 세 발로 이것이 나눠지는 이런 미사일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 탄두를 그렇게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또는 대기권 재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탄두가 쪼개졌어요. 이러면서 세 개로 분리가 되어버리는 네.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뉴스가 그게 도발 직후 바로 6분 후에 우리 정밀 대응 타격을 했어요. 육해공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거의 25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쐈다 이러한 보도도 있는데 자, 이렇다면 우리가 북의 도발 징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고 만약에 이것이 실전 상황이라면 6분 직후에 바로 했던 얘기는 평성 일대에서 발사하자마자 정밀 타격을 할 수도 있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는 좋게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분 만에 그러니까 북한이 17분에 미사일 발사를 했고 우리가 23분에 대응 타격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대응 타격을 직접 한 게 아니고 동해상으로 이제 대응 타격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함대지 또는 공대지 또는 지대지 이런 미사일들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요. 이 상황 자체는 뭐 상당히 빠른 속도의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이 한 53분 정도 날아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원점, 미사일을 발사한 원점에 대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좀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 미국이나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빌미를 안기기 위해서는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미사일 발사 지점에서 신속한 이동을 해야 되는데 6분 정도라면 이제 북한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다. 이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제부터 일본 정보 당국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네. 자, 우리 군에서 대응하고 있다가 정밀하게 바로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은 새벽 3시 16분, 17분 이 시간 되면 모든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각인데 네네. 그런 대응 훈련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시 17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북한이 3시 17분에 발사했다는 것은 미국의 동부 시간, 워싱턴 시간이 오후 1시 17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정확하게 겨냥하면서 미국에 충격을 주는 그런 충격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침에 발사하게 돼서 보통 5시 이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3시간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이번 발사 같은 경우 보면은 한낮에. 미국이 네. 한낮에 그야말로 한낮에 발사를 하면서 미국을 충격을 주는 이 부분이었고 또 한국 입장에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정확하게 이번에 물론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대응 능력, 한미 당국의 정보 능력 이런 부분들이 네. 일단은 확인이 됐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느낄 거죠. 네. 자, 이제 연내 김정은은 핵 보유국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미사일 발사를 마저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트럼프는 결코 용인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 당국은 상당히 강하게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제재라 북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분위기를 또 고조시키는 이런 쪽으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당국에서 지금 간헐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강하게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외교적 또는 여러 가지 압박 수단들을 중국 또는 국제사회에 함께 그렇게 또 앞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평창 올림픽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돼서 인터뷰를 네네. 여기서 줄이고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속보가 진전됨에 따라서 추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김규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명호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석호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로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명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음 달 5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어제 5일이나 6일쯤 소환 일정을 정해주면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어제 서울 강남에서 이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어제 저녁 8시쯤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앞서가던 K5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네, 북은 연내 핵 보유국 선언을 위해서 오늘 ICBM급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용납할 수 없다지만 뾰족한 수단은 없어서 또다시 항모전단을 동해로 배치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강조합니다. 연말 한반도 안보 지역 또다시 경량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빗고 시간이 그려낸 신비로운 미술관으로 밤에는 화려한 빛이 펼치는 세상 최대 공연장으로 같은 하늘 두 개의 세계 라스베이거스 대한항공 인천 라스베이거스 주 5회 직항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바쁜 하루의 끝에 긴 여행의 끝에 역시 우리 집이 최고다. 그 마음 변함없이 행복을 이어갈 당신을 위해 편안한 그 이상을 짓습니다. 제일 풍경채 시흥상야 세종시 원주 신도시에서 제일 풍경채를 만나세요. 반송물! 포인트! 반송물! 이자야! 여기저기 불러보면 고르기부터 반송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반송물은 역시 고려 기프트잖아! 대진마련 정연지구 무함이라도 에리토레가 뚝딱이다. 단지 가까이 예정된 초중고가 딱 928세대 대단지가 딱 트리플 라인이 계획된 시흥 특층역이 딱
한걸음에 프리미엄을 누리다. 장현지도 모하비레도 에디포렌트. 11월 오픈 예정 1899-1366 무아종합건설. 이상하네. 차로 한 대 샀는데 포인트는 2번 받았지? 현대자동차 샀구나. 자동차를 사면 N포인트와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2번 적립받는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신용카드. 연회비 국내 전용 만원차는 해외금액 2만 원, 체이절 23.5도 17.9%, 혜택은 경호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상품서면서 약관 참조, 신용카드 만용 자동 연계 이용이 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